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과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을 법률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김경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출직 공무원, 이제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이 상당 정도 지방으로 이제 내려갔고, 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지방 토착 비리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기본적으로 권한은 많고 감시 장치는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 유혹에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준비된 사람들이 시장 군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 군수를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보니 비리에 둔감한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원인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제왕적 인사권이 인사 뇌물 구조를 만든다. 또 업무 추진비를 주머니 속에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사용한다. 또 지역 내 토호 세력과 유착되어 있다. 또 지방의회 역시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 견제와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제왕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예. 물론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중앙정부, 또 중앙정당, 또 뭐 중앙정치인과의 관계에서는 뭐 약자의 입장일 때도 예. 있겠지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는 제왕적인 그런 존재라고 해도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은 강하고 의회의 권한은 약한 강한 단체장, 약한 의회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여기서 비롯이 되는데요. 자치단체장은 우선 공무원 임용, 승진과 같은 인사권,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주요 공무원 임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부단체장 임명에 관해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따름입니다. 또 나머지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은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단체장에게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와 관련돼서 금품이 서로 오가고 선거 때 특정 후보에게 줄서기를 해서 선거운동을 돕기도 합니다. 이런 인사부조리 또 공무원 선거 개입은 수사기관의 수사나 언론 보도로 드러나긴 하지만 어쨌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게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인사위원회, 어떤 독립된 인사구조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예산 편성권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습니까? 예, 예산 편성권 역시 단체장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원래 단체장이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기본적인 모든 권한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만 지방의원은 소속 지역구나 소속의 집단, 단체에게 일정한 예산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체장이 예산을 매개로 지방의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단체장은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매개로 지역의 여러 집단이라든지 단체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따내야 하는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이 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목을 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에 관해서도 단체장이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를 해야 하는데 뭐 실제로는 그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지방의회가 견제 감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의원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중앙당 내지는 중앙정치인과 후견, 피후견의 관계를 맺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역 기득권층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단체장의 권한에 비해서 의회의 권한이 몹시 약한데요.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도 없고
또 예산 결산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정당과 또 지방의회 다수 정당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편끼리 서로 짝짝꿍해서 모든 이해를 그냥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독립적인 그런 감사 조직도 존재하지 않고 예. 또 자체적인 감사 조직 역시 그 전문성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앙정부에는 이제 감사원이 헌법기구로, 즉 독립된 기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과 독립된 감사 조직이 전혀 없고 단체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임명된 임명직 감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제주도 특별자치도인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을 보좌하는 공무원의 경우 역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독립된 감사가 없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는 주민 소환 또 주민 감사 청구 등의 그런 제도들이 또 도입이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단체장을 좀 견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2006년도까지 여러 법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환, 주민 투표, 또 주민 감사 청구, 주민 소송 이런 제도들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이런 제도들의 실행 요건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주민 투표의 경우 도입된 지 6년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또 주민 소환제의 경우 도입된 지 3년이 돼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경기도 하남시와 제주도 이 두 군데에서 실제 소환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투표율을 넘지 못해서 투표함이 개봉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네. 지방자치 선거 역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좌우되는 현상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정작 지방선거에서 지역 살림이나 또 지역 도시 계획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006년도부터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어떤 정당의 공천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호남 지역과 영남 지역 이 두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은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바로 당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지역 주민을 바라보지는 않고 정당의 공천에 목을 메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정당의 경우에는 정작 공천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선된 이후에 비리로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공천하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 위주로 지역 정가가 돌아가고 그래서 지역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정당 공천 후보자가 범죄로 낙마할 경우에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그 해당 정당에게 공천권을 좀 박탈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논의가 있고요. 또 그 지역 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가 소선거구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여러 정당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나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 한 사람이 그냥 소선거에서 모두 당선되는 그런 폐해가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되는 그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특정 정당의 그 비민주적인 지배 구조 그리고 주민 참여 부진이 이제 결국 부패와 독선 그리고 또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교육, 환경, 문화 이런 데 쓰여야 될 돈과 예산들이 사실은 주민의 이익보다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이해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극복하지 않으면 좋은 지방자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혁신을 위해서는 제도의 혁신, 또 정치의 혁신, 주민 역량의 혁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